현재 삼성의 운명을 가를 시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와 파운드리 사업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대 계약도 체결을 하고 지난 7월 외국인들이 전체 매수액의 무려 56%인 3조가 넘는 순매수세를 보이면서요. 외국인 보유 물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삼성전자였는데 이 외국인 매수세에 다른 주주들과 달리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회장인데요. 곧 다가올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보험업법,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큰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타 대기업들처럼 순환 출자 구조로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을 통해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삼성물산의 지분 확대이고요. 두 번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가 되면 지분율 10%대도 깨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이 외국계 삼성전자가 털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더 이상 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볼 텐데 앞으로 이재용의 허리가 될 이 삼성물산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인 미래 먹거리이자 그룹의 심장이 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된 오늘의 급등이 유력한 제가 딱 세 가지 종목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 정말 필수입니다. 영상 만드는데 가장 큰 보람이 되니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선 오늘의 내용은 액면 분할과는 카테고리가 다릅니다. 바로 인적 분할인데요. 국장하시는 분들은 이 분할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 갖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열받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삼성은 역시나 조금 달랐습니다. 이 물적 분할과의 차이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적 분할은 기존 주식을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가지고 새로 생긴 주식도 동일한 비율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뿐이지 욕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이에 반해 욕먹는 게 바로 이 물적 분할인데요. 이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찢어 놓는 거거든요. 4, 5년 전에 이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서 LG엔솔을 상장시켰는데 이때 주주들 입장에선 아주 뒷방 맞은 기분이었죠. 이건 모 회사가 새로 찢어놓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이 자금은 조달을 하면서 이 신설회사의 가치는 모 회사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이익에서 배제가 돼버리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을 합니다. LG, SK, 롯데랑은 역시 다른데요. 정부의 압박 때문인진 몰라도 적어도 주주들의 눈치는 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할한 구조를 보면 분할 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 그 아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에피스는 간단히 말해서 연구소고요. 로직스는 공장에 가깝습니다. 에피스가 개발한 걸 이 로직스가 생산하고 외부 기업의 주문도 이 로직스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라고 합니다. 이 CDMO, 위탁 생산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기에 에피스를 붙여서 바이오 시밀러 자체 개발과 이 신약 개발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주들은 양쪽 주식을 모두 받기 때문에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피곤하게 이걸 굳이 왜 쪼갤까요? 기존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남들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주는 이 레시피대로 고지곳대로 딱 만들어주는 거에 강했어요. 이 CDMO의 비중이 거의 90% 정도 됐거든요. 근데 결국 제약이 잭팟이 터지려면 이 특허도 좀 내고
미국 FDA 통과도 좀 하고 세계적으로 신약도 좀 만들어서 뿌려버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바이오 에피스로 쪼갰다는 명분은 충분히 됩니다. 옆에 파이 차트 보시면 전 세계 이 CDMO 시장의 점유율인데요. 삼바의 매출은 90%가 여기서 다 찍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CDMO 사업부만 보면 되는데 스위스의 이 론자라는 회사가 전 세계 점유율 1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국 회사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얘가 전 세계 2등이거든요. 그리고 캐틀란트랑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4등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삼바가 전 세계 1, 2등 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3, 4등 정도인데 중요한 건 1등을 기준으로 우리는 뭐든 봐야 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1등 누구죠? TSMC입니다. TSMC는 반도체 개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위탁 생산만 하는데요. 우리는 고객사들과 경쟁하지 않겠다. 이걸 사원으로 내세우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만들어줄 뿐이지 자체 개발 사업에 손을 대서 고객사들과 경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똑같은 로직이 이 CDMO에도 적용이 됩니다. 스위스 론자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위탁 생산만 해주다 보니까 대형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론자한테 맡길 때 걱정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레시피를 들고 갖다 줘도 그대로 만들어주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체 개발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따라서 만들어버릴 리스크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꺼림칙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행스러운 건 이 삼바가 수주도 많고요. 실적도 계속해서 성장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고객사들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안 맡기려는 고객들이 일부 있다고 해요. 현재 전 세계 상위 20개 제약사 중에서 무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는 17곳입니다. 나머지 3곳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때문에 꺼려서 안 맡기는 회사들이라고 해요. 스위스 론자는 상위 50개 중에서 무려 48곳이 고객사입니다. 96%의 압도적 비율인데 이게 삼바보다 딱히 기술이 뛰어나서라기보다 이해상충 관계가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삼바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상충 이슈였던 건데요. 법인을 2개로 쪼개면 형식상 이 이해관계가 분리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인 게요. 고객 입장에서는 여전히 둘 다 똑같은 삼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이유는 무조건 이 지배구조 개편이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게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통과되면 삼성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왜냐? 삼성생명을 타겟으로 만든 법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지금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대략 지분 약 8%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분을 30, 40년 전에 샀거든요. 당시 취득 원가는 5,4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를 평가했을 때 대략 27조가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거의 50배가 오른 거예요. 문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발생하는데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때 3%가 넘어가면 불법이다라는 조항 때문이에요.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3%면 얼마예요? 9조 원이죠. 즉 시가로 계산한 27조 원 중에서 이 9조 원까지만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약 18조 원을 강제로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삼성전자의 최대 지위를 삼성생명이 상실하게 돼요.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이 순환 출자 구조를 끊겠다는 데 있는데, 즉 삼성그룹 오너, 이 오너 일가가 적은 직접 지분으로 이 계열사를 통해서 간접 지배하는 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되는 순간 삼성생명이 던져야 하는 18조 원어치 삼성전자의 지분이 시장에 나오게 될 경우에 이 외국계 자본에 그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대략 1.6%,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배력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래서 핵심은 삼성생명이 던지는 지분을 이 삼성물산에서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7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8조 원을 한 번에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요. 기존 삼바의 1대 주주, 2대 주주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예요. 이 삼성물산은 원래는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있었는데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면서 지금의 삼성물산이 된 건데요. 근데 이때의 삼성물산 역시 에버랜드가 삼성물산을 흡수하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을 먹고 그 다음 삼성물산의 유통사업부를 먹은 다음에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까지 합치면서 현재의 삼성물산으로 올라온 건데요. 이 삼성물산을 지배하면 곧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삼바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이 합병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회사 중 하나였어요. 합병을 하려면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했는데 그래야 이재용 회장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고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죠. 이때 사용된 카드가 바로 요놈이에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신약개발, 바이오시밀러 이런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포장이 되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뻥튀기 됐던 겁니다. 이 내용으로 현재도 소송 중에 있는데 이 합병 당시 산정했던 가치가 적절했느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가치를 과대평가한 거 아니냐,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 에피스는 언젠가 IPO를 할 것이다. 그게 이번 인적 분할 카드로 이어진 거죠. 삼성은 정말 삼성스럽게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신약 부문을 따로 상장시키는 대신에 인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들이 두 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게 만든 거예요. 이번에 나온 안은 대략적으로 6대4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제조사업부가 60조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40조 가치로 책정된 건데 만약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40조의 시총을 인정받는다면 바로 국내 바이오업계 1등 셀트리온과 SK바이오팜을 단숨에 제끼고 1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산정 가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시장의 이 증명을 얻게 되는 셈인데요. 즉 인적 분할은 지배구조 재편 카드이자 소송 리스크의 해소 카드가 될 수 있는 건데 여러 방식이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지분 수합이라든가 아니면 자산 매각 후 이 현금 확보던 이 삼성물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곧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 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핵심 사업부인 이 CDMO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시밀러 이 연구 및 개발 관련 주가의 폭발적인 모멘텀이 기대가 됨에 따라 최대 수혜를 받을 오늘의 급등주들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자 벌써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시청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 올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텔레그램 종가 추천주와 함께 제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검색기로 어떻게 수익 보는지 내용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 화면이 실제 키움증권을 포착한 화면이고요. 포착 시간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종목명과 매수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두 종목만 한번 살펴볼게요. 이 뱅크웨어 글로벌이라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이슈로 현재 부각을 받는 종목인데 10시 55분에 현재 가격 6,520원으로 잡혔죠. 자, 그래서 1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10시 55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9월 25일 10시 55분 시가 6,520원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초급등세로 장중 최고가
8,420원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가 대비해서 29%대의 수익을 그대로 다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NHN KCP를 한번 보면 이것도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요. 자, 10시 46분에 15,010원으로 잡혔는데 1분봉으로 체크를 해보면요. 자, 10시 46분 시가 15,010원으로 확인이 되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급등세로 상한가 근처까지 솟아올랐습니다. 매수가 15,010원 대비해서 장중 최고가 18,990원 26%대의 대박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매수 기회를 한참이나 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포인트에 칼같이 매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나 요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가 들어갔으면 20% 이상 수익은 너끈할 텐데요. 자, 그래서 이 검색기는요, 당일 수천 개 종목 중에서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을 장 초반 시간대 이렇게 집중적으로 10개 내외로 잡아내니까요. 매수가 대비해서 5%에서 10% 이상 상승하면 자율적으로 당일에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20% 넘게 가는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상승이 나오면 당일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검색기를 활용해 보시면요. 이 선택과 그리고 집중을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00% 무료로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쪽에 댓글창 눌러보시면요. 제가 제일 위에 이렇게 고정 댓글에 파란색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요. 필수 기재란만 딱 입력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날 선착순으로 모두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가 보인다면 아직 마감이 된 게 아니니까요. 자, 24시간 언제 신청하셔도 제가 수신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종목 공개하면서 분석 이어가 볼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급등이 유력한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리가캠바이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CDMO라고 했죠. 위탁 생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 ADC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파트너로 선택된 회사가 바로 이 리가캠바이오인데요. 지금 전 세계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이 ADC입니다. 이 ADC가 그럼 뭘까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암세포만 겨냥하는 그런 미사일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항체가 암세포를 정확히 찾아가고 거기에 강력한 이 독성 약물을 붙여서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요. 암세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에 약물과 항체를 연결하는 이 링커라는 기술이 핵심인데요. 바로 이 링커 원천 기술을 국내에서 가장 앞서서 보유한 기업이 바로 이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삼성과의 연결고리를 분석해 보면요. 첫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ADC, CD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 제휴가 아니라 실제 생산 계약이 이미 맺어져 있고요. 둘째, MTA 체결, 기술 공유 체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플랫폼 기술을 공유하는 단계까지 나갔고요. 셋째, 올해만 3건 이상의 이 ADC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해당 파이프라인이 송도 전용 생산시설 완공부터 해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넷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료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 리가캠바이오가 삼성바이오의 이 ADC 최종이자 최중요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ADC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24년 30조 원에서 지금 2030년이 되면 200조 원까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커질 전망인데 거의 AI나 전기차 시장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 엄청난 성장 곡선 위에 삼성바이오의 글로벌 생산력과 이 리가캠바이오의 ADC 원천 기술력이 함께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삼성바이오와 이 ADC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이 리가캠바이오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 앞서 말씀드린 리가캠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 분야 협력자로 부각이 된다면
이번엔 분할로 신설되는 삼성바이오 에피스 있죠.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차별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SC 제형이 될 걸로 유력한데요. 알테오젠은 이미 글로벌 탑 제약사들과 이 SC 전환 계약을 맺은 바가 있고, 삼성 에피스가 SC 제품을 확대한다면 협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내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는 거죠. 근데 이 SC 제형이라는 게 뭘까요? 원래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는 정맥 주사로 투여되어 왔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약을 맞아야 하죠. 그런데 이 SC 제형으로 하면요, 피하 주사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몇 시간이 걸리던 치료가 5분 이내로 끝나버립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 편의성이 극적으로 올라가고요.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장 경쟁력과 약값 절감 효과도 있죠. 알테오젠은 독자적인 이 SC 제형 플랫폼 ALT-V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와 이미 다수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요.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SC 제형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삼성 에피스와 전략적 시너지가 가장 큰 국내 기업이 알테오젠이라는 거고요. 또 2025년 부지 확보 및 착공, 또 2028년이면 공장이 완공이 되고 2029년이 되면 시생산 그리고 글로벌 수출 개시라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잡혀 있습니다. 단순한 연구개발 기업을 넘어서 생산과 수출까지 커버하는 이 글로벌 SC 제형의 강자로 가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글로벌 SC 시밀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투여 편의성을 높이는 이 SC 제형 제품을 앞다투어서 준비 중에 있고, 삼성바이오가 절대로 이 손쉬운 꿀단지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이 전략을 강화할수록 알테오젠은 국내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추천주는 중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을 종목입니다. 바로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정점, 사실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삼성바이오의 인적 분할 이슈에 따라 당일 11%대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후 시가총액이 17조에서 27조가 될 만큼 폭등이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로 신설되는 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이 지분을 삼성물산이 확보하게 되면 이 지분이 향후에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 개편의 허브 역할을 이 삼성물산이 맡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만약 신설되는 이 법인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도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력은 향후 인수합병이나 배당 확대 같은 주주환원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결국 삼성물산은 사실상 지주사로서 향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환원 정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이를 반영해서 지주사의 프리미엄을 부여해주고 삼성물산 주가의 리레이팅 가능성도 점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으로 오늘 말씀드린 세 종목 다시 짚어보면요. 리가캠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ADC 현재 파트너이고요. 알테오젠은 향후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이 SC 제형 진출 시 가장 유력한 플랫폼입니다. 또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이 지주사 프리미엄으로 단기 테마부터 중장기 성장까지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크게 먹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단연 매수 가격입니다. 이 진입 타점을 잘 잡아야 하는데 이 매수 타이밍에 따라서 많게는 몇십 프로는 우습게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이 부분도 제 영상 매일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라고 무료로 매수 매도 가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린 이 리가캠바이오, 알테오젠, 삼성물산의 상승 재료와 주가 상방 관점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하나 올려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설문 링크 손가락으로 누르신 다음에 필수 기재란 4가지가 있거든요. 양식에 맞게 제출해 주시면요, 제가 보통 다음날 보내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끝도 없이 한 번도 안 눌리고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기왕 사는 거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왔을 때 매수를 잘해서 수익 극대화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열심히 따라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끝으로 제가 요즘 시장 상황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의 추천주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HJ중공업 차트가 보이시죠? 이런 게요, 진짜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이 세력주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 시장에서 이런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 HJ중공업은 조금 특수합니다. 얘는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5천억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주식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 거래 대금이 뭐 하루나 그 다음 날까지는 붙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 이건 반드시 세력들이 후속적으로 밀어주는 이 힘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특히나 요즘같이 장세가 좋으면요, 이렇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잘 터지면 개미들 매일같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수급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보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발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들이 그 뒤에 올려주지 않고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 시장에 이 HJ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 우리는 이런 걸 잘 잡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 이런 바닥권에서 잡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뭐 여기 정도에만 들어가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종목 이것저것 여러 개 주워 담고 쇼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검색기 있죠. 이 검색기를 도구로 활용해서 수천 개 종목 중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종목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HJ중공업 같은 종목을 딱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같은 섹터에 누가 후속타가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럼 바로 이런 애들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진중공업이라든가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이런 종목들한테도 결국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주도주가 쳐주니까 순환매가 돌잖아요. 저런 대장격이 홍보 효과도 있어서 결국에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이 붙어줘야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은 이 조선 테마가 재료로 보나 차트로 보나 가장 세기 때문에 이건 쉽게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조선 섹터 눈길이나 줬습니까? HJ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치고 나가주니까 낙수 효과로 이런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오리엔탈전공 이런 애들로도 막 돈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 상황은 누가 만들 수 있다? 오로지 세력만 만들 수 있습니다. 개미들은 자금도 딸리고 한 몸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현재 금리 인하도 확정적이고요. 정부에서도 대놓고 이 증시 부양을 강제로라도 하겠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월한 시장이 조성이 될 거예요. 그 신호탄으로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랑 효성중공업을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자, 두산에너빌리티 차트인데 올 여름서부터 좀 아쉽죠? 이 종목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마 많이 사리게 됐을 겁니다. 얘만 아니었으면 아마 이번 조선주들의 개인 자금이 훨씬 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세요. 효성중공업. 이게 한국 주식의 일봉 차트입니다. 마치 나스닥 기술주 같은데요. 이런 차트가 몇 개만 더 나와주면 누가 주식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원전주, 전력주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단타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 들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이 급등주만 조심하면 됩니다. 박자 몇 번만 잘못하면 이 계좌를 망가뜨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건 진입 시점, 이 매수 타이밍인데요. 세력들이야 돈으로 찍어 눌러버리니까 별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는 세력이 아니고 한낱 개미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력이 주는 우리는 기회를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포착해야 되는데 10번 정도 중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들어가도 아주 훌륭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세력이 강하게 밀어 올릴 때 그걸 알아차리는 거,
그리고 심하게 빼서 낙폭 과대 종목이 널리게 됐을 때 그 중에서 이 종목을 골라내는 능력, 결국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그런 코로나 때의 상승 사이클이 분명히 왔는데요. 제가 혼자 종목 선별하고 이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려워하시는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자, 이렇게 종가 배팅 추천주를 하루에 두세 개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아닌 스크롤도 되고 이모티콘 클릭도 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인데요. 요즘 카톡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는 앱이죠. 자, 종목 공유해드리는 시간은요. 매일 2시 50분부터 3시 20분까지 장마감 10분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추천 시점부터 종가 사이 가격 밴드에만 매수하시면 되는데 목요일에는 제가 이 현대무백스 영상으로도 찍어서 올려드리고 종가 베팅주로도 공유했습니다. 9월 11일 오후 3시 8분에 추천이 나갔는데 종가 대비 등락률 한번 볼게요. 자, 현대무백스 일봉 차트를 보시면 9월 11일 종가 8,320원이 매수 추천가였고요. 다음날 장중 고가 10,000원이 넘어가면서 20%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기 써있죠. 이거는 다음 거래일에 매도하는 게 원칙입니다. 매수가 대비해서 5%가 넘어가면 자율적으로 매도하고 매매를 끝내는 건데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동진 세미캠 오후 3시 16분에 추천이 나갔는데 역시나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11일 종가가 33,600원 그리고 다음 거래일 최고가가 36,900원이니까 이 9% 정도의 상승분이 나왔네요. 이렇게 보통 10개 정도 총 추천을 드리면 8, 9개는 급등세가 나오니까요. 자,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설문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당 영상으로 선착순 3,000명까지 참여 링크를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 유튜브 채널 더 적극적으로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드리라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100% 무료 이벤트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건 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